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알랭 시피오 필라델피아 정신 제1부 3장 시장 전체주의 41페이지에 규범자원주의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질책,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규범자원주의. 이 시장 전체주의에서 법은 종교나 사상이나 예술과 똑같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한다. 거기에서는 금융, 생산성 요구에 가장 잘 적응하는 법 질서의 자연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유경쟁이 법 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자유경쟁 위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범다원주의는 이미 하이에크에 의해서 일어나된 바 있다. 경제에서 합리적 행위자를 믿지 않는 하이에크는 국제적 차원에서 법과 문화의 경쟁에 의한 규범 시스템의 자연 선택을 믿었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사회적 다원주의의 신봉자들은 전체적으로 가장 잘 적응하는 개인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는 잘못을 저질렀다. 유의미하게 고려되기에는 너무 느린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규칙과 관행의 선택에 의한 진화를 알지 못했다. 경제적 교환의 영역에서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실제로 영업하는 국가의 법률을 회피하고 이윤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국가의 법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언급되는 것은 자유무역에 결부된 자유들, 소재지 선택의 자유, 노무 제공의 자유, 자본과 상품의 유통 자유이다. 이전에는 해양법에 국한되었던 편의선적 관행은 로우 쇼핑이라는 형태로 이제 육지로 확대되고 있다. 로우 쇼핑이란 개별 국가들의 국내법을 국제교환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에서 이러한 경향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장려되는데 유럽사법재판소는 기업이 실제로 영업하는 국가의 법률을 회피하고 덜 규제적인 다른 나라에 호적을 둘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세 개의 42페이지. 대한 법률적 보장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법률 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열려있는 입법 상품 시장이라는 표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규범 시장에서 법 소비자가 하는 선택의 높이에 의해 세계은행은 2004년부터 기업하기, Doing Busines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국의 법을 경제적 효율성에 비춰 평가하는 보고서를 출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정리된 수치 자료는 178개 나라들 경제진로 제명령의 법에 대한 객관적 속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자료는 특히 대상 나라들의 노동법을 경직성을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2005년판 도잉 비즈니스 리포트는 노동자의 채용과 해고라는 제목의 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히 각 나라에서 노동법이 대표하는 투자 장애물로 측정하는 데 할애되어 있다. 전 세계의 모든 노동법을 비교하는 표는 다음과 같은 지표들로 만들어져 있다. 채용의 어려움, 근로시간 연장 또는 단축의 어려움, 경영상 해고의 어려움, 고용 경직성 지표, 채용 비용 및 해고 비용. 여기서 어려움 또는 경직성은 규제를 가리키고 비용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권리들을 가리킨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고용 경직성 지표는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세계은행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는 최저임금, 가령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월 20달러는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된다. 주 66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 해고 예고 또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프로그램들과 같이 노동자에게 너무 많은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벌점을 매긴다. 43페이지. 입법 상품 시장의 창설은 금융 투자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데에 가장 덜 적합한 규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금융시장의 비호 아래 기업들이 벌이는 경쟁은 경제적 영역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 영역을 조직하는 원칙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오늘날 이 규범다원주의는 프랑스에서 고위법관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으며 규범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 평가 원칙보다는 커먼로 나라들보다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대륙법에 부여된 점수를 겨냥하는 데 그친다. 구공산주의 국가들로 확대된 이후에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사회조세 입법의 경쟁을 위한 선택된 땅이 되었다.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하여 승인된 개방형 경제조정 기법의 목적이 그런 것이다. 이 협치 기법은 사회적 영역에서 유럽 공동체의 경제정책의 주요 지향점들을 밝히는 것, 특히 노동력의 시장 적응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국들에게 부과된 목표 대비 각 회원국의 성과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작성하고 동료 평가에서 주기적으로 검증되는 일련의 계량적 지표들로 평가된다. 그리하여 유럽 학급의 열등생들은 통계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벤치마킹이라는 기법에 따라 우등생들의 사례를 따르도록 강요된다. 그리고 부드럽고 법률적 경쟁력이 없는 경쟁이 최근부터 유럽 사법재판소가 부과하는 경쟁이 추가된다. 비록 언론과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에서 입법권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4페이지. 앙시앵 레짐의 최고법원이나 커먼로의 대법원처럼 유럽 사법재판소는 일반적 규정을 통해 미래를 향하여 그리고 모두와 관련하여 판결한다. 마치 법률 그 자체인 것처럼 회원국당 한 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럽의회나 유럽연합 정상회의와 달리 인구 구성에 따른 힘의 균형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신유럽, 구공산주의 및 극단적 자유주의 국가들, 나라들의 이데올로기 동맹을 위하여 공산주의 시장경제를 실현하는 대단히 강력한 지렛대가 되었다. 진보 속에서 평등이라는 목표는 유럽 조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과거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영감을 주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 목표에 등을 돌리고 임금이 낮고 사회적 보호가 빈약한 나라들의 자리잡은 기업들이 이 비교 우위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유럽 사법재판소는 단체 협약을 준수할 의무 및 임금을 물가에 연동하도록 할 법률들을 준수할 의무로부터 기업들을 면제시켜 주었으며 기업들이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나라들의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성 간주 조항을 배척하였으며 자기 나라로 들어와 영업하는 기업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지 여부를 해당 국가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를 비난하였으며 편의선적은 기업 소재지 선택 자유의 원칙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해외 이전에 반대하는 파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의 판결례들 가운데 하나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노동자들의 구매력 보호와 사회적 평화라는 목적은 45페이지 자유로운 노무 제공에 가하는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적 사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정신이 전복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이로써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45페이지까지 했고요. 규범다원주의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